알 거야. 잘 봐. 자, 간단한 걸로 보자. 자,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있다 이거야.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면, 실제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이 함수를 찾고자 한다면 식이 3개가 필요할 거라고. 왜? 미정계에서 3개니까. 근데 예를 들어 2개만 준다고? 간단하게.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렇게 줄 거야. 자, 일단 할 거 하자. 얘를 한번 들어서 같이 해볼게요. 네. 예를 드는 거니까 한번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식이 3개가 필요하지만 저 이렇게 조건식을 2개만 줄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에서 접선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준다고 하나를. 그럼 식 2개 갖고 열심히 이렇게 연립을 해서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잘한단 말이야. 실제로 본 적 있을 거야. 만약에 본 적이 없다면 어려운 문제를 안 푼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실제로 니네 이렇게 할 거야. 접점이 있겠죠. 배운 대로. 자, 그래서 접점을 이렇게 놓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 접선을 구해서 우리가 하던 건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0,-2를 이제 이 접선에 대입을 해야지. 왜? 지나니까. 그럼 네가 보더라도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생겨.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곧 t의 개수니까. 7근 가질 조건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할 거야. 근데 딱 봐도 어때요? 이런 간단한 2차 함수라도 어때요? 식이 더러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석의 풀이는 이거지만 방정식 세워서 근을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정석도 알아는 놔야지. 지우지 말고. 나는 설명하려고. 자, 예를 들면 자, 이미 점을 2개나 줬죠. 그래서 이 함수는 9점을 지날 것이다. 자, 실제로 이제 이 Q값에 따라, P하고 Q값에 따라 무엇이 결정돼? 꼭지점 위치가 결정돼서 개형이 결정되겠지. 예를 들어 자, 이 2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직선이라고,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P가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예를 든다면.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0,-2라는 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디에 있어? 여기 있겠죠? 사실 더 내려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어요? 그을 수 있나 봐봐. 있겠죠? 자, 이유는? 그렇지. 바로 오목볼록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문제에서. 결국, 더러운 방정식, 즉, 뭐, 판별식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잘 들어. 자, 그럼 예를 들어, 위로 볼록하다면, 두 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든다면, 자, 보세요. 돼요? 절대로 그을 수가 없죠. 이 점에서는. 이해돼?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예를 든, 그 문제를 통해 뭘 파악할 수가 있냐면, 접선의 개수를 이용한, 즉, t에 관한 방정식 푸는 게, 뭐, 편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죠? 함수의 개형을 유추하여 뭐 할 수 있어? 식을 배제하고, 어떻게 생긴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결국 이런 식으로 두 개 그을 수 있으려면, 접점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이 접점, x가 0인 두 접선이 만나는 이 교점, 이게 바로 부분의 합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q가 0이, 자, p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q가 0이겠죠. 이건 이거? 이거 미주고 원 때 한 건데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아, 일단 들어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접선의 교점이 바로 두 접점, 즉 T1과 X는 여기 T2의 중점이 바로 이 점이 된다. 자, 그게 왜 그런지 보자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또 갔다. 자, 어차피 기하급 때도 할 거예요. 어차피 또.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봐봐. 그럼 그냥 간편하게 나오잖아. T가 0이죠? T가 1이죠. 끝. 네.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뭘 안 사용해서 아까 그거 사용하지 않고도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심화 문제죠. 자, 그래서 간단한 요걸 살펴보면 좀 편할 것이야. 잘 들어. 자, 특이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있을 거 다 있어요. 극값도 있고 변곡점도 있고. 그치? 우리가 배웠던 있을 거 다 있어. 그래서 이런 3차 함수를 예시를 들어서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너네도 알아들어. 원래 비주고 원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지금 하면 돼. 자, 그럼 여기 변곡점이 분명히 있겠죠. 자, 3차 함수는 이 변곡점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에서 완전 대칭형이니까 이 변곡점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접선이 있어야 돼. 그럼 보다시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있으니까 이 접선, 즉 변곡 접선은 뚫고 가야 돼. 알고 있죠? 이것까지. 자, 그래서 이 변곡 접선 위에, 자, 이 파란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당연히 위로 볼록한 데다가 하나, 그리고 변곡 접선 자신. 그래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접선? 2개. 그럼 여기는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변곡점에서는 자기 변곡 접선 하나만 있고, 여기 또한 아래로 볼록한 데다가 하나 더 그을 수 있으니까 두 개가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곡선 위의 점을 보자. 자, 예를 들어 여기 위에서 접선을 긋는다면 자기 자신한테 그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디로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아래로 볼록한 데다 하나 더 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게다가 어디까지만 그을 수 있어? 여기까지만 그을 수 있어. 여기서 그리면. 그지? 딱 극값 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 또한
이런 데서 자기 자신과 이쪽 위로 볼록한 데에서 여기서도 두 개 그을 수 있고. 그럼 이 위에 이 파트, 이 분홍색 곡선 위의 점이 아닌 이 파트에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야 돼? 잘 들어. 자, 이 점 위로 볼록한 데다 두 개 긋고, 그리고 저기 아래로 볼록한 데 긋고, 그래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세 개 그을 수 있어. 그럼 반대편인 이쪽도 어때요? 이쪽 파트도 세 개 그을 수 있어. 그죠? 아래로 볼록한 데다가 두 개 긋고, 그리고 위로 볼록한 데다가 하나 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한번 보자. 요 안에. 자,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한 데는 그을 수 없죠. 어디만 그을 수 있나요? 위로 볼록한 데다가 하나씩 그을 수 있죠. 그죠? 여기도. 됐냐? 자,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따라 접선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식이 하나가 부족한데 얘를 접선 가지고 조건을 준다면 저희는 그래프의 개형과 이 변곡 접선을 통해 접선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아까는 2차 함수에서는 변곡 접선 얘기도 안 했잖아. 왜요? 없으니까요, 변곡점이. 그죠? 저기 2차 함수는 계속 아래로 블록하던지 또는 위로 블록하기만 하니까 딱히 생각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에서 변곡점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아래 볼록할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나누는 선이 바로 뭐예요? 네, 이 변곡접선. 이게 바로 무슨 뜻?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구분 짓는 선이야. 즉 기준선이 된다고. 변곡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뭐부터 찾아? 그래서 함수 변곡점부터 찾아서 변곡 접선을 두어서 함수의 개형을 유추하는 거예요. 접선의 개수로. 알았지?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한 내용이었어. 자, 그럼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심화편은 없는데요. 쭉 넘어가서 8쪽 봐봐. 여기 있어. 자, 점근선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지?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생긴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2번 보세요. 2번도 1번 걸로 바꿀 수도 있죠. 또는 극한값 우리가 문제공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도 스킵.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3번 같이 실제로 뭐 대세의 지장은 없어요. 전에도 봤다시피 그냥 어차피 증가하니까 대세의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3번은 정확히 왜 알아둬야 되냐면 야 벡터 때문에 다른 거 없고 쌍곡선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쌍곡선. 자, 그래서 이런 1차식과 2차식 또는 2차식분의 1차식꼴에서는 자, 함수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지. 왜요? 자, 여기 본 것처럼 1차식분의 2차식은 가분수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분수 1차식과 나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짬뽕에서 잘 보세요. 자, 얘는 될 수 없는 점이 있죠. 분모 0 될 수 없으니까 x는 뭐가 된다는데?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란 소리는 x가 마이너스 c분의 d보다 살짝 크거나 나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또는 x가 마이너스 c분의 d보다 살짝 작거나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두 점의 극한값이 정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안 되니까. 정역 x가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알겠니? 자, 그래서 정근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알았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죠. 그래, 그럼 얘는 0이 아니라 치자. 자, 극한을 보내보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0이라고 그랬죠. 자, 실제로 이 C2의 개수에 따라, 즉, 이놈들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면 C분의 2. 즉, 플러스 값이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0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 0이지만 0보다 살짝 위의 점근선을 가지는 거죠.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보다 살짝 작은, 뭐 또는 살짝 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0이긴 0인데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부분이 0이긴 0인데 0보다 살짝 클지 작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0보다 살짝 크다면 이 선 위에가 될 거고 0보다 살짝 작다면 이 선 아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근선이 요갑, 즉 직선이 나오더라. 알았니? 자, 이해돼? 자, 예를 들어 밑에 함수를 보면 더 잘 알 거야. 자, 간단한 함수 한번 생각해보자. y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런 함수를 생각해보자. 그럼 방금 배운 대로 조립제법을 통해 1로 전개하면 되겠죠? 자,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지금 써놓고 꼭 알아도 전개하는 방법. 1학년 때 한 거죠. 자, 그럼 분 자각 조립제법에 의해서 거꾸로지. 이게 최고창, 두 번째 항, 강조항. 그래서 뭐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두 번 갔으니까 자, 그리고 2 그리고 마지막 항상. 자, 그럼 실제로 이거 전개해보면 어때요? 되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1학년 때 한 건데 조립제법을 이용한 전개, 즉 분자 x제곱 플러스 1을 x-1로 전개한다라는 식이야. 왜? 다 x-1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좀 날 텐데. 거꾸로. 3차, 1차, 2차.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자, 그럼 x-1 플러스 x-1분의 2 플러스 2가 되겠죠. 단 나눴으니까 1은 아니겠지. 그럼 봐봐. 벌써 아니라는 점이 생겼잖아. 그건 어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누굴 구해야 돼요? 극한값을 구해줘야죠. 왜? 아니. 구합시다. 자, 이 함수 1보다 크면 이 변형한 요식에서 가도 되는 거죠. 자, 이 함수 1보다 크면 1점 얼마 빼기 1. 여기에는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수인데 0 플러스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됐든 무한대 분의 미안 0분의 2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라고. 나머지 이 숫자들은 어때? 다 쩌리들이지. 그래서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가 돼. 자, 다시. 야, 1보다 살짝 크니까 이거 무조건 원이잖아. 자, 1점 얼마. 예를 들어 1.1 빼기 1은 양수음수야. 양수죠? 그래서 0 플러스 분의 2, 0분의 꼴. 그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플러스,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x는 1에서 점근선을 가지는데 그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x는 1이 있고요. 우극한은 이렇게 올라가고 좌극한은 이렇게 가겠죠.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 근방에서 점근선 근방에서 자, 그리고 또한 무엇도 생각해 줘야 돼요? 무한대로 보내는 fx도 생각을 해줘야죠.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분모가 0이 돼서 무한대분의 2꼴 이게 뭐야? 0이죠? 이 분모 달린 게 0 되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를 생각을 해보면 자, x-1 플러스 얘는 뭐예요? 0이긴 한데 0보다 살짝 크죠. 그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가 있지. 그럼 얘랑 얘는 계산이 되죠. 얼마? x 플러스 1 그리고 0 플러스 얘는 0에 엄청 가까운 수니까 얘랑 차이는 거의 없겠죠. 야, x가 무한대로 간다니까? 무한대에다 1도 해봐. 무한대로 가죠? 즉, 이 값에 비례해서 붙는다고. fx가. 근데 0 플러스예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누가 있어?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점근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즉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이 선 조금 위에 붙는다 이거지. 그럼 실제 값은 이쪽으로 가면 이 선 위에 이렇게 붙겠죠. fx가 가까워지는데 이 직선의 위쪽에서 가까워지겠죠. 왜? 0 플러스니까.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1 음수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양수잖아요. 그럼 0 마이너스예요, 0 플러스예요? 그렇죠. 0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식은 똑같겠고. 그럼 어디로, 즉, 왼쪽, 즉, 음의 무한대로 가면 밑에서 이렇게 붙겠죠.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됐냐?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생길 수 있더라. 라는 뜻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점근선이 생기는 함수의 특징은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예시로 지수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함수도 있죠. 왜 그런가요?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얘는 누가 안 돼요? 음수 또는 0이 안 되죠. 그래서 극한은 어디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음수는 어차피 없잖아요. 자,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데 0 플러스, 즉 이 극한을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점근선이 생긴다고. x 왼쪽에서는 없어요. 성립조차 안 하니까. 그럼 얘도. 자, 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치역 때문에 뭐가 생겨? 점근선이 또 생기죠. 치역 때문에 점근선이 또 생기지.
자, 이처럼 결국 정근선이 생기는 함수들의 특징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x든, 즉 정의역이든, y든, 즉 치역이든 안 되는 게 뭔가 들어있으면 항상 너네는 뭘 파악을 해줘야 돼? 정근선을 파악을 해줘야 돼. 자, 그럼 결국 심화편 다 정리해보자. 자, 넘어와서 그쪽에 여기 되게 많죠? 자,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같이. 잘 들어. 자, 그럼 니네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그래프의 개형을 엄청 정확하게 딱 그렸단 말이야? 진짜 기계로 그린 것처럼? 모음과 볼록? 그런 거 없어? 뭐 정근선? 제트채소? 또 극값?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챙길 수 있는 정보들은 뭘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어떤 정의역 내에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다 치자. 자, 그럼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다면, 이제 이 정의역 내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의역 내에 극값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극값과 누굴 비교? 여기 얘를 양극값이라고 하죠. 왜? 해구간이니까. 자, 극값과 양극값을 비교하여 누굴 정할 수 있어? 최대 또는 최소값을 정할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밑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정의역 내 함수를 그렸더니,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줬어요. 극대값이 있네요. 그럼 보나마나 극대값 이꼴 최대값. 최소값은 알 수 있나요? 뭐. 양극값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건 뭐 딱 그 얘기 안 했지. 그럼 반대로. 너희들도 자, 이렇게 극소값 딱 하나만 있어. 그럼 구간 내 극소값이 뭐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구간 내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이죠. 자, 구간 내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그럼 맞아요. 다들 그 생각을 할 거야. 어떤 거 생각해? 지금 다들 그 생각하고 있잖아. 뭐? 아니, 지금 생각하는 거 말해봐. 뭐? 괜찮아. 말해봐. 뭐? 그 생각하고 있잖아. 뭔데? 뭐야, 아무 생각도 없었나? 다 있으면 어떡해. 이 안에 뭐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극대극소 다 있으면 어떡해. 이건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재수없게도 몇 개를 다 구해봐야 돼? 극값 2개와 양극값 2개 다 찾아봐야 최대 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안타깝게도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도 또 드는 생각이 있어. 좀 이상한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써먹는 거예요?
자, 구간 내 연속 함수일 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함수는 구간 내에서 어때요? 연속 함수 주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를 보죠. 자,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외의 경우가 뭐예요? 방금 봤잖아요. 예외의 경우는 뭐냐고. 자, 구간 내에 무엇이 있을 때? 정확합니다. 자, 이러한 정근선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연속함수가 아니니까. 왜? 정근선 때문에 아니죠. 있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대충 2분의 0 때려서, 극값 찾아서, 찍어서 풀면 맞죠? 거의 90% 이상이. 숫자 넣으면 딱 맞아. 그쵸? 대형 안 그려도 딱 맞는다고. 내 말 틀려요? 그렇잖아요. 연속함수라면, 그리고 구간 내에 뭐가 없다면, 정근선이 없다면, 결국 위에 두 가지 정리해 놓은 그 부분은, 그 별표 쳐놨죠? 아까 까만 글씨로 별표 쳐놨죠? 너네는 이제부터 뭘 파악을 해줘야 돼? 이 함수가 도대체 그거였죠? 구간 내, 그렇죠. 안 되는 게 있는지 생각을 하라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해지는 거고요. 없으면 안 그려도 되는 거지. 알지? 자,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뭐를 통해서 접선의 개수. 자, 이런 두 번째. 자, 밖에서는 이런 접선의 개수 가지고 조건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그렸다면 그래프를. 그죠? 이런 접선 몇 개? 이 점에서 접선 몇 개? 접선 몇 개? 네.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그래서 그래프 구간 내에 어떤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다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성을 보면서 접선의 개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든 또는 위에서든.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 배형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더라. 자, 넘어가보자. 자, 넘어가보자. 자, 그럼 다음 심화 이제 최대체로. 자, 14쪽 보세요. 자, 한 번쯤 읽어봤다. 아니, 또는 내가 뭐 미적분 기억난다. 그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지금 또 얘기하는데요. 구간 내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알면 최대값, 최소값 결정할 수 있죠. 방금 봤죠? 심화해서. 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장점이 뭘까요? 자, 구간 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다고.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뭐냐고. 뭐가 장점 같아요? 내 보고 찾으니까 정확하죠. 야, 정확히 그래프 그렸다는 가정하에 눈으로 보고 찾으니까, 그지?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단점은 모르지. 단점은 뭐겠냐? 뭐냐게. 네. 자,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특히나 우리가 지금 그리는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요. 자, 최대한 단축한다고 쳐도 어때? 지금 내가 증가함수 안 그리고 하죠? 게다가 이계도함수도 안 그리고 대충 변곡점 위치도 잡죠? 극값의 연결을 통해서. 자, 그런 식으로 다 시간을 줄여도 그 또한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실제로는 원래 증감표까지 해야지 정확하잖아요? 근데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럼 결국 오래 걸리니까 다음 장 바로 밑에 붙어있냐?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다루는 이 심화편의 의의가 안 그리고 하자는 거지. 최대한. 알겠느냐?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이 절대공식, 이거 이용하기 위해선 무엇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찾아야 된다 그랬죠? 식에서 뭘 찾아? 자, 여기 써있죠? 양수 조건에 있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더한 게 일정하든지, 곱한 게 일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식에서 찾아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잘 들어. 자, 간단하죠? 꼭지점 구하면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얘를 뭘 이용해서 한번 지금 산소기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산소기하 성립 조건에 의해서 세 가지. 양수여야 되고요. 그럼 x는 어디랑 어디 사이? 그죠? 자, 그리고 식 2,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곱한 거는 우리가 구할 거니까 더한 게 일정한지 봐야지. 더해보세요. 일정합니까? 그럼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양변 2로 나누고 제곱해. 이게 y 값이죠. 그럼 y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0하고 2 범위 내에서 0하고 2 사이 범위 내에서 얼마?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최대값만 바로 구한 거죠. 알았냐? 그럼 단점이 있네? 어떨 때만 돼요? 특정 구간에서만 되죠. 양수일 때만. 또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꾸밀 줄 알아야지. 더한 게 일정하든지 또는 곱한 게 일정한 식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정리해 놓으세요. 단점은, 뭐가 단점입니까? 네. 식 찾기 어렵거나, 어떤 식? 여기, 오른쪽에 요식. 또는, 양수 조건에서만 성립하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요. 자, 두 번째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y는 x 플러스 x분의 1. 간단하게요. 자, 그럼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쉽게 구한다고. 왜? 얘는 곱한 게 일정하니까. 2 곱하면 1. 그래서 y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얼마야? 2죠. 그때 x값도 구할 수 있죠. 언제요? 등호 성립 조건. 다 구한 거지.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잡죠. 응?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음수일 때는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럼 얘는 y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치, 하면서 하자. 자, 그럼 양수니까 이제 산술기하 되는 거죠. 자, 두 개 곱하면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y가 그럼 y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똑같이 구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x값도. 자, 그리고 마지막 0도 해보면 되지. 0은 대입하면 되는데 성립하지 않죠. 동등선이 있으니까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전 구간을 다 살필 수도 있는 거지. 뭐 변형해서 산술기하게 양수 부분, 음수 부분 변형해서. 알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이 산술기하를 넣은 이유는 단점이 많아요. 실제로. 특정 경우에만. 그리고 학생들이 찾기가 힘들어, 실제로. 자, 그래서 자, 여기 정리해준 꼴만 웬만하면 산술기하로 해주길 바래요. 우리가 다뤘던 것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너무 특이한 꼴은 니네가 못 찾을 거라고요. 자, 뭐 이거는 뭐 안 써도 되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 너네 이런 꼴 쉽게 찾을 수 있냐?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냐고. 자,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코시-슈바르츠 분식. 오랜만이네. 이거 완전 중요하죠. 왜? 이 기하 벡터 핵심이에요. 기하 벡터 핵심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뤄도. 자, 얘는 단점이 거의 없어요. 왜? 자, 여기 봐봐. 얘는 음수도 양수도 상관없다니까, 다 돼. 다 돼. 자, 그래서 언제 많이 쓰냐면 바로. 자, 삼각함수꼴의 최대치에서 많이 써요. 자, 예를 들어. 자,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한다 치자. 알지? 합성하죠. 그런데 얘가 쿠시-슈바르츠도 가능하거든. 자, 1곱한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아니요, X로 보고, 자, 이 마이너스 1을 B로 보고, 이 부분을 여기서 Y로 보면, A제곱 1, B제곱 4,
그리고 x제곱, 코제곱, y제곱, 4제곱.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함수죠. 그럼 이 부분은 얼마야, 항상? 1이죠. 자, 그럼 얘가 5니까 루트 씌워주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y고, 어디랑 어디 사이?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사이. 돼요? 됐냐고. 자, 이런 식으로 최대치수 어때요? 합성한 거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단점이 있어요. 일단. 야, 그럼 그때 세타도 구해보자. 루트 5일 때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루트 5일 때 세타. 어떻게 구하냐고요? 돼요? 여기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돼요? 됐냐고. 그럼, 이거지. 야, 왜 같이 안 하냐? 너무 어렵냐?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돼? 여기하고 여기. 대칭이겠냐, 아니겠냐? 그죠?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얘는 안타깝지만 구할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수학이 아닐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시 방정식 풀어서 세타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본 것처럼 뭔가 단점이 좀 있어 보여. 자, 그럼 이 부분의 단점은 뭘까? 2번의 단점. 자, 2번 지금 이거 한 거 단점이 뭘까? 자, 다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왜 드는 생각이 그렇게 아니, 분명히 의구심 가졌잖아. 아니, 씨발, 그 새끼가 다 되는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닌 건가? 그거 항상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냐? 맞잖아, 니네 그거 생각하고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단점이 뭐예요? 자, 이런 것처럼 뭘 찾아줘야 돼? 즉, 우리가 구할 식에 항상 성립하는 삼각함정식이 꼴이 있어야 돼. 야, 만약에 얘가 2세타만 돼도 코제곱 세타, 사제곱 2세타 같아요? 더하면 1이에요? 알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정식, 왜 삼각함수꼴의 최대체에서 많이 쓰는 거야? 삼각함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물론 변형하면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오래 걸린다면, 찾기가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낫죠. 맞죠? 그래서 한번 삼각함수에 관한 절대규칙 어떻게 합니까? 너네 알고 있잖아. 자, sin x는 항상 어디랑 어디 사이? 또는 코사인 x도 마찬가지. 어디 내에서? 한 주기 내에서. 그렇죠. 즉, 이런 절대 공식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는 거죠. 자, 간단한 이런 거 한번. 자, 이런 거 최대체수. 어떻게 합니까? 왜 처음 보는 것처럼 다들 그런가?
왜 그래? 왜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자, 그럼 플러스 1 하면 역수치하면 됐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지. 두 가지면 되잖아. 또는 영어 공사에는 뒤집어 까면 아우 야 사인 x 플러스 영하고 야 좀 너네 1학년 때 안 놀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럼 뒤집어 까면 너무 많이 그래야 되잖아. 왜 영하고 1 사이 얘를 몇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0하고 1 사이 또는 1보다 클 때. 그죠? 이 사이죠? 됐나요?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뒤집어 까면 뭐가 돼요? 1보다 커지죠. 야, 분수 뒤집어 까면 1보다 커지잖아, 이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갈래가 몇 가지로 생겨요? 여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2, 다음 마이너스 곱하고, 더하기 1. 뭐, 그거는 안 할게. 자, 이것만 주의해서 보라고. 자, 이렇게 0하고 2 사이가 되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누구랑 누구? 분수 부분과 0하고 1 사이, 그리고 1하고 2 사이 분수 부분으로 역수치할 땐 알았냐? 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에 관한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4번. 그럼 단점이 있어요, 얘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복잡한 꼴은 힘들어. 가능하겠어요? 그죠? 힘들어. 이런 복잡한 꼴은. 그래서 이 복잡한 꼴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정확히 합니다. 자, 힌트 주자면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를 볼 거예요. 복잡한 꼴은. 자, 4번 삼각함수의 합성. 자, 이건 뭐 딱히 말 안 해도 알겠죠? 넘어갈게. 알아, 몰라. 합성해서 빼붙여도. 이것만 정해. 주어진 정의역,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 확실히 하세요. 합성하고 났더니, 최대 최소가, 즉, 풀마1, 즉, 앞에 붙은 뭐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합성하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합성하고 났더니, 뭐가 바뀌어요? 정의역이 바뀌잖아. 세타 플러스 알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 사이에 최대 최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밑에 문제 또 있으니까 보자. 자, 5번이 진짜 정말 중요해요. 모르냐? 뭐 니네 능력하는 말투는 아니고 모르냐? 아니까 지금 하는 소리잖아. 알아요, 몰라요? 자,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용하죠. 자, 여기 갖다 붙으면 갖다 붙고, 그죠? 아니까. 자, A가 0보다 크면 B가 0보다 작다. 이걸 이용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알겠죠? 그러니까 알긴 알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 그러지. 그래서 유심히 봐도 아니 자, 기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 다뤄본 것처럼 얘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얘들아 장점은 그래프 개형이 필요 없으니까 좀 더 빠르고 간편하죠. 단점은 방금 봤잖아.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죠. 정확히 적용해야 돼. 자, 네가 예를 들어 산술기하를 쓰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아까 봤죠. 정역, 취역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 또는 식 변형하는 거. 자, 그걸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조건에 맞게.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자, 개형을 통해서 구하는 건 누구나 하죠. 자, 그럼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x가 어디랑 어디 사이? 자, 함수는 뭐예요? 별로 안 보여서. 있구나. 됐죠? 자, 혹시나 분모 0 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왜? 아까 봤죠? 이 구간 내에 정근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모 0 되는가 싶어요? 없죠? 보이죠? 바로, 절대부등식을 통해서. 그래서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산술기하를 통해서 하자. 이거는 우리가 교재에서 많이 다뤘죠. 자, 0보다 크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식 변하진 않죠.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친 부분만 산술기하 치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나오죠. 2 빼기 1 하면 얼마? 그쵸? 그럼 잘 보세요. 그 분모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얘는 함수 fx의 분모의 최소가 전체 값엔 최대잖아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니까. 자, 분모 분자를 이번엔 마이너스 x로 나눕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얼마? 그럼 얼마? 돼요? 그럼 얘는 무슨 값?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0은 직접 대입하면 되죠. 얼마? 그럼 최대 최소랑 상관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봤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아까 내가 니네 알지 해놓고 그렇게 쳐놨잖아. 뭐 이용하는 거. 2차 부분식 이용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런 분수꼴, 2차식 꼴은 이렇게도 합니다. 잘 들어. 자, 1학년 때 했을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름 주자. 자, 그럼 우리는 K의 최대치에서 구하면 돼요. 자, 양변 곱하자. 자, 그럼 K,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관계 KX제곱 마이너스 KX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그럼 KX제곱 뭐 하려는지 알겠죠? 봤어요? 안 봤어요? 1학년 때. 본 거죠. 자,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왜죠? 자, 주어진 X값은 허수예요. 주어진 X값은 허수냐고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X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럼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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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보다 크거나 다야죠. 왜요? X 있다며요. 그럼 실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야, 자지 말고, 야, 중요한 거 하는 거라니까, 이거. 소식 안 변해. 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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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2차 부등식 풀어줘. 자, 그럼 K가 fx니까, 최소값 1이고, 최대값. 아이고, 안 들어가네. 큰 것보다. 야, 2차 부등식 풀어달라니까? 얘들아, 2차 부등식 풀어주세요. 그럼 아까 최대값, 아까 최소값, 최대값. 또 만들었었네? 뭐죠? 니네가 풀어라. 암산하려니까 안 된대. 얘들아, 어? K-1의 제곱이야? 이거 계산하면? K-1의 제곱? 이거죠. 뭐 하나 성립하네요? 뭔가 이상한데? 내 계산 잘못했나? 아닌데? 야, 내가 혹시 이거 전개 잘못했나 봐. 나도 지금 다시 해봤거든? 하고 하는 건데, 이거 딱 나오는데, 두 개? 어? 어디가? 한 변씩 잘못 썼냐? 그럼 뭘 잘못 썼죠? 그러네요. 우리 얘기 좀 해주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놀랬잖아요.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자, 그럼 K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됐지. 그럼 최소 맞았지. 아까. 야, 이거 이해 안 가? 판별식 갖고 하는 거 1학년 때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알겠죠? 자, 장단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 지금 절대부등식을 두 가지 이용해서 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x값까지 구하는 건 누가 더 편해? 첫 번째 산술기회가 더 편하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아까 그대로 그 얘기죠. 식변형 이거 찾기가 어렵죠. 경우 나누는 것도 어렵고. 자, 두 번째 판별식 이용은 이거 되게 간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네, 역연산을 해야 돼요. 자, 최소값은 이거니까 여기 역연산을 해야 돼요. 2차 방식 다시 풀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넣던지요. 역연산 해야 돼요. 또는 최대값은 여기서. 이해돼요? 자, 그럼 언제 써야 돼? 판별식 이용하는 꼴은 자, 이렇게 2차식과 1차식 또는 2차식과 2차식 분수꼴에서 자, 판별식 이용해서 하면 최대 최소만 빠르게 딱 구할 수 있죠. 단 x의 범위가 따로 말을 안 했으면 그 실수 전체에 대해 얘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역산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아니 근데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이거 역산하는 게 더 빠르게 이게 더 좋기도 하죠. 실제로는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넘어가서 17조. 이건 한번 니네 시켜줘.